안녕하세요. 히야 유튜브입니다. 33강 정처리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sharp define 우리 한 번씩 봤습니다. 이런 거 사용하는 거 하고 조건부 컴파일 하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죠. 전처리 제어 명령들이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보통 소수 프로그램을 번역하기 전에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한 지시어를 먼저 해독해주는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sharp include 이런 거 sharp define도 한 번씩 봤습니다. 같이 이런 sharp 기호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전처리기 명령어라고 보통 그래요. 그러면 전처리기라는 것은 소스 프로그램을 읽어가면서 전처리기 제어 명령을 발견하면 그 제어 명령의 지시에 따라 소스 프로그램을 고쳐 쓰거나 지정 외부 파일의 내용을 그 제어 명령의 일부분으로 치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그죠? 하고 이제 조금 이따 할 if 관련된 이런 부분들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처리기 명령어의 어떤 전체적인 실행 과정, 물론 전체적인 실행 과정을 한번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처리기로 처리하는 소스 프로그램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환되고, 물론 다른 거 다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환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링커는 개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목적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로부터 꺼낸 표준 함수와 사용자 함수를 연결해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생성을 합니다. 이 과정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샘플.c라는 소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어떻게 이제 번역되는 과정을 한번 보죠. 자, 우리 지금까지 보면 소스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학장자가 .c입니다. 그걸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샘플.c 코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전처리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sharp include 이런 것도 있답니까? 그죠? 이 표준 라이브러리 해서 stdio 해서 헤드 파일들이 include 되는 이 전처리 부분하고 또는 사용자가 정의한 헤드 파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용자가 정의한 우리 지금까지는 이 헤드 파일은 표준 그죠? 라이브러리만 사용하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이 표준 라이브러리 헤드 파일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이제 PAK라고 정의되어 있네요. 학장자를 보통 .h라고 사용자가 정의한 헤드 파일도 h라고 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처리기 명령어이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소스 코드와 이제 전처리기 명령어를 통해서 컴파일을 한다고 그러죠. 이제 컴파일을 하면 완전한 기계어가 아닙니다. 좀 기계어에 가까워요. 그 학장자명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샘플 학장자가 .c를 그죠? 해서 번역을 하면 컴파일을 통해서 오브젝트 파일이 나오는데 요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면 샘플 글자가 좀 그렇습니다. 학장자가 obj 이거 목적 코드라고 그러죠. 오브젝트 코드. 목적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제 요 같은 경우에 표준 함수는 목적 파일 형식으로 표준 라이브러리에 등록되고 이 같은 경우 완전히 이제 목적 기계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기계 코드에 가깝게 링커를 한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링커는 어떤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표준 함수를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재배치하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좀 더 기계어에 가깝게 번역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링크 할 때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장자가 .exe
즉 우리 같은 경우는 sample.exe 실행 가능한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따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우리 전에 프로젝트를 만든 폴더 내에 들어가시면 요런 그죠? 요런 obj 코드 exe 파일이라는 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전처리기 명령어들의 사용이 되겠죠. 이 파트 부분 좀 어려우시면 뭐 이렇게 번역되는구나. sample.c를 오브젝트로 번역되고 이게 이제 exe 파일로 만들어지는구나. 그 exe 파일이 실질적인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파일이 되는 거죠. 자, include 파일을 탐색과 치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서 보시면은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샵 include 해가지고 꺽쇠 부분에서 헤드 파일 입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중 인용 부호로 해서 파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처리기가 원시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 말하는 겁니다. sample.c. 그죠? 원시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 똑같은 말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지시어 샵 include를 만나면 그곳에 명시된 파일 내용을 소스 파일 내로 가져온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함시키는 형태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밑에 있는 이런 꺽쇠 부분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 꺽쇠 부분을 사용한 이유는 이렇게 사용하면 시스템에 저장해 놓은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찾는 겁니다. 즉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세팅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표준으로 정의해 놓은 그 뭐든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 디렉토리가 있겠죠. 그 경로에서 찾아라 소리고. 자, 이거 처음 보는데 이중 인용 파일로 사용하면 요거는요. 사용자가 정의한 어떤 헤더 파일일 때 보통 이렇게 사용합니다. 요 같은 경우는 파일을 소스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현재 디렉토리 내에 찾아서 그죠? 포함시키고자 하고요. 그래서 포함시키고 만약에 찾지 못하면 시스템에 정해놓은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정의한 헤드 파일, 현재 내가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폴더 내에 보통 위치를 할 때 이중 인용 부호로 사용을 합니다. 뭐 그런 게 이제 샵 include이고요. 자, 샵 define은 우리 한 번씩 봤어요. 그죠? 보통 서식은 보통 이 보면 샵 define 이 같은 경우는 문자열 1을 문자열 2로 대치해라 소리입니다. 프로그램 문장에 문자열 1이 나타나면 그거를 2로 대치해서 수행을 해라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자열을 대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매크로 정의라고 해서 함수하고 비슷해요, 모양이. 그래서 샵 define 해서 매크로명, 함수명과 똑같습니다. 안에 가인수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소스 코드에서 이런 매크로명이 존재하면 뒤에 있는 요걸로 대치해라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샵 define 치안을 이용하면 프로그램의 부분적인 변경이 간단하게 되고 프로그램 읽기가 쉽고 보통 요거는 함수 형태가 똑같은데 일반적인 함수의 코드가 긴 거보다는 짧은 경우 있죠. 그죠? 짧은 경우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를 보면 자, 샵 include 많이 받고 샵 define 해 DOG를 뭐야? 여기는 그죠? 꺽쇠 요걸로 대치를 해라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샵 define 해서 max를 100으로 치환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스 코드 이렇게 적어요. if j가 dog이죠. dog 이렇게 해서 max 이면 그죠? printf에서 j를 이렇게 꺽쇠 이렇게 표현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거 요 같은 거 지금 있는 dog하고 max 값 보시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면 if가 j가 dog가 요걸로 변한대요. 꺽쇠. j가 그죠? 작으면 해서 맥스 값이 뭡니까? define 100 요렇게 치환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샵 define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문자열을 두 번째 있는 문자열로 대치해라 소리입니다. 그 사용을 이렇게 하면 컴파일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치환하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이가 되고 왜 필요한지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게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max라는 변수가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여러 개 사용될 거 아닙니까? 그때 처음 프로그램 짤 때는 내가 100이라고 했는데 어떤 전체 개발하고 보니까 이 max 값이 여러 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200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샵 define 안에서 정의 안 하면 max 값 다 찾아가지고 200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으로 사용한 부분을 200으로 다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맥스 값을 100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200이 되었다 하면 이제 요 이 자만 바꿔주면 맥스가 여러 개 사용돼도 100으로 하던 게 200으로 전체적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럴 때 굉장히 편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Shopify 사용은 전 처리기가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 그러니까 문자의 1을 모두 찾아가지고 문자의 2로 바꿀 때 편안합니다. 그래서 변경하고 싶은 문자의 위치를 알지 못해도 Shopify는 문자의 2를 수정하는 것만으로서 첫 문장 아까 그죠? 샵 define 해서 아까 max를 100으로 해놨다가 200으로 바꾸면 프로그램에 여러 개의 max가 100에서 20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또한 여러 번 나타나는 상수와 뒤에서 변경할 예정인 상수는 알기 쉬운 문자열로 기술하게 되면 프로그램 읽기도 쉽고 그죠? 편리하다는 거죠. 여기서 문자열 1은 우리 여기서 이제 기호상수라고 부르고요. 보통 다른 문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sharp define에서 아까 max 값이 대문자로 적었죠. 보통 이렇게 대문자로 그죠? 다른 문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sharp define에 의해서 매크로로 정의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이제 sharp define에서 매크로명 그죠? 나오고 한 칸 띄운 다음에 그죠? 그래서 대치 문자열 나오면 됩니다. 여기에 세미콜론 안 붙습니다. 그죠? 우리 보통 C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 끝나고 뒤에 반드시 세미콜론 붙인다 아닙니까? 근데 샵 뒷판에 우리 붙인 적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에 중간중간에 한번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상수 기호가 되고 요거는 한 칸 띄우고 대치 문자열은 그 뭡니까? 이 이름을 열로 그죠? 대치해라 소리죠. 그죠? 세미콜론 안 붙는다. 대치할 문자열을 매크로명으로 정의한 후 프로그램 내에서 문자열을 사용할 자리에 매크로명 대신에 써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매크로명은 일반 변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쓰는 게 일반적이요. 소문자로 쓴다고 해서 에러는 안 납니다. 우리가 그 매크로명을 일반 변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은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인수를 갖는 매크로 사용 가능합니다. 함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sharp define에서 매크로명해서 가로를 열고 가인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에서 요게 나타나면 뒤에 있는 대치 문자열로 대치해라 소리입니다. 인수로 갖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arp define 매크로 이름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x 샘플 이렇게 해도 되죠. 매크로명 가로를 열고 가인수 요게 나타나면 함수하고 비슷합니다. 나타나면 요 문자열로 대치해라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것처럼 함수하고 비슷하고요. 함수하고 차이점이라면 이제 언제 매크로 쓰고 언제 함수를 쓸 거나 사용자 정의 함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매크로 같은 게 이게 소스 코드가 간단한 경우 있죠. 그죠? 간단한 경우 주로 그죠? 이렇게 sharp define에서 선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매크로에 의한 정의 인수가 있는 sharp define 매크로에서 xy를 인수가 나타나면 그거를 요걸로 요 문자열로 대치해라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메인 안에 보니까 A값, B값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printf 해서 퍼센티지 출력하는데 요거 매크로 A, B 3,4를 호출한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요 문장이 요걸로 대치가 돼요. 요렇게. 그죠? 각각 인수가 XY가 A, B로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 플러스 A 플러스 1 해서 수행 결과가 이렇게 출력되는 이런 형태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오차 함수를 매크로로 정의하는 경우 한번 볼까요? 우리 이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새로 온 게 이제 샵 include math.h 라는 요 헤드 파일을 이제 include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 이 함수가 지금 뭐가 들어있느냐면 exp라는 요런 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 구하는 거, 지수 함수 exp. 그 다음에 요 sqrt 같은 게 제곱근 구하는 겁니다. 제곱근 구하는 요런 함수들이 요 math.head 파일에 보통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사용한다면 이 각각의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론 주석문 닫아놨습니다만은 각각의 원형을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함수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의하는 거에 번거로우니까 요 함수 사용해서 이렇게 샵 define해서 우리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에서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보면 1.0에서 0.1 간격으로 그죠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함수값을.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보시면은 샵 define 해서 m underline phi 구하는 거는 phi. 그래서 3.14159 뭐 해서 이 파이 요를 이용해서 샵 define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매크로명이 ERY라는 요 값이 뭐요? 요걸로 대치되라 소리입니다. 앞전에 exp 지수 구하는 여기 들어있는 요 지수값에다가 제곱근 요시 요 문자열을 그죠? 만약에 여기 있는 매크로명 ERR 인수가 있는 요게 나타나면 요걸로 대치해라 소리죠. 그렇고 그 다음에 샵 define에서 max를 25로 그죠? 되니까 12행에 일단 보시면 y를 10에서부터 y가 2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일식 증가해라 소리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x 값에는 뭐 이렇게 그죠? y를 10으로 나눠서 그죠? 각각의 이제 x 그죠? y 값 정해지겠고 이때 이제 요 x 값과 이 ER 인수 x 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가 이렇게 여기 보면 0.1씩 증가하면서 지금 x 값이 보십시오. 이렇게 0.1씩 증가하면서 계산된 요 결과 ERR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뭐 요런 이야기고요. 조건부 컴파일입니다. 조건부 컴파일은 특정 조건이 만족할 때만 코드를 컴파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 안 하는 거예요. 주소문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부 컴파일에 사용되는 전처리기 문장은 아까 샵 if, 샵 and if 뭐 이런 else, el 이제 if 그죠? 뭐 if, def define 하는 거, and define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요 if와 관련된 거 보시면 조건부 컴파일 기능에 관련된 문장 중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 샵 if 하고 이제 and if 그다음에 사용되고요. 그래서 이 샵 if는 and if와 하나의 블록을 이루고 그죠? 또는 이제 조건문 우리 if 말고도 if else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샵 else와 같이 조합됩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if 조건식이 요거면 문장 1 수행하고 아니면 else 들어갈 수도 있고 else 안 들어갈 수도 있고 else면 이렇게 해서 and if로 샵 블록이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습니다. 샵 define when이 1로 정의되고 if 해가 if man 그죠? 즉 1이면 컬러에다가 분류를 하고 else면 1이 아니면 그죠? 컬러에다가 레드를 저장하고 뭐 요런 그죠? 물론 블루 레드는 뭐 샵 define 해가지고 상수로 정의돼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샵 if define과 샵 if and define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샵 if define은 요 문장 다음에 오는 매크로가 요 문장 같은 경우 매크로가 정의돼 있으면 샵 define과 and if 사이 문장에 컴파일하고 정의돼 있지 않으면 컴파일하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샵 if define 예를 들어서 뭐 매크로명 해서 문장 들어가고 and if 이렇게 붙거든요.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샵 define main을 1로 매크로 정의했고요. 근데 요 undefine는 즉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요 매크로 define 정의를 취소해라 소리입니다. undefine는 main이라는 앞전에서 정의한 요 첫 번째 행위죠. main에 의해서 정의된 이 main이 취소한다 소리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때 if define 같은 경우 뭐라고요? 매크로가 정의되면 해당 문장 수행하고 근데 지금 요 문장에 의해서 취소가 됐잖아요. 정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else 문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에다가 레드가 저장이 되게 되겠죠. 컴파일러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방금 말한 대로 자, 샵의 if define과 반대로 그죠? 매크로명이 define, 샵 define로 정의되지 않으면 문장을 컴파일하는 게 요 n자입니다. if 아까 말한 샵 if and define 그러니까 샵 define도 정의된 것을 그죠? 취소하는 겁니다. 이전에 정의된 것을. 그래서 만약에 매크로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컴파일해라 소리입니다. 아까 문장이 이런 식으로 and if and define 그래서 매크로 모양이 샵 define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컴파일하는 거예요. 자, 네, 우리 보면 자, 샵 if define, 샵 and define DEF로 그냥 define 읽을게요. 자, 이행해 보시면 샵 define에서 박이라는 매크로 명을 정의해 놨습니다. 5로. 그죠? 그래서 5행에 if df 해서 이 같은 경우는 샵 define이라 정의돼 있으면 매크로 명이 뒤에 박 정의돼 있죠. 2행에 정의돼 있으면 컴파일 해라고요. 그죠? 그래서 printf에서 하이 박이라서 출력을 하고요. else 요 문장 벗어나는 거죠. and if 벗어나고 샵에서 if and df 즉 뭐 요 뒤에 있는 max가 define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번역해라 소리잖아요. 그죠? define로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and if 사이의 문장을 그죠? max not defined 해서 출력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강좌에서 배웠던 내용 수준은 일반적으로 대학교 1학년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문법은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과정하고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실습실에서 이제 다양한 예제들을 이제 풀어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문법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그죠 예제들을 많이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습 시간에 초보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뭐 이런 문제들 또는 종합해보는 이런 문제들 위주로 해서 34강부터는 이제 응용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예제를 제 설명이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문제 제시하면 반드시 풀어서 다음 강좌에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쉬운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놓치는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좀 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강에서 우리가 할 문제들을 한번 먼저 보면 첫 번째가 이제 하시 온도를 키보드로 입력받아요. 그래서 섭씨 온도를 글자가 틀렸네요.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공식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섭씨 온도를 구할 건데요. 섭씨 온도는 이거 보면 5 나누기 9 공식입니다. 그대로 해서 곱하기 해서
화씨의 온도에다가 마이너스 32를 곱한 결과가 이제 섭씨 온도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 C 프로그래밍으로 바꿔라 소리입니다. 조건은 그 화씨 온도는 정수로 지정하고요. 섭씨 온도 요시 계산하는 거는 실수로 하시고요. 소수점 세 자리까지 그자 좀 많이 틀리네요. 소수점 세 자리까지 출력을 해라 소리입니다. 한번 풀어서 다음 강좌에 그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두 번째는요. 이 같은 경우는 2차원 배열을 사용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9x9 그죠? 배열을 9x9 행렬 만들어서 그죠? 구구단 결과를 저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1, 1 곱하기 2, 2 곱하기 2, 3 곱하기 3 해서 여기 9x9 행렬을 그죠? 배열을 만들어서 2차원 배열을 결과를 저장하고 그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출력하는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 응용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를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헤론의 공식을 이용하여 헤론 공식 몰라야 됩니다. 밑에 있습니다. 이런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랍니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0이면 종료하고 아니면 계속 이제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이때 헤론 공식에 의한 면적은 루트 그죠? 해서 S 해가 요 각각의 세 변의 길이를 S에서 빼는 값을 곱해주면 돼요. 이때 S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 공식 이용하셔서 그죠? 면적 구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세 변의 길이를 입력받아요. A, B, C 각각 입력받아서 그거의 면적을 구하면 되죠. 이 면적을 이제 구하는 거죠.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루트가 우리 전에 보면 sqrt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세 변의 길이를 입력받아서 면적 구하고 만약에 세 변이 모두 0이면 이 면적 구하는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요 문제까지 3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빨리 캐치하는 게 프로그래밍 실력을 굉장히 향상을 시킵니다. 자, 이 세 예제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